안녕하세요. 호주경제TV 리치입니다. 오늘은요, 2021년 10월 27일 수요일 늦은 오후입니다. 경제 뉴스 보시면서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다든지, 그 다음에 공급망 차질에 의해서, 어, 배송이 좀 지연이 된다든지, 그런 얘기가 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이유로 인해서 물가가 좀 상승할 거다. 그 물가가 상승하는 걸 잡기 위해서 뭐 중앙은행에서는 긴축이라든지 기준금리를 인상을 빨리 할 거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이라든지 그리고 한국, 중국 뭐 이런 나라들에서는 뭐 물가 상승 압박이 좀 더 심해지는 현상을 좀 많이 보셨을 건데 호주에서는 어떻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지금 흘러가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 갖고 오늘은 특별히 좀 물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3분기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전분기 대비해 가지고는 0.8% 상승률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연간으로는 2분기에 3.8%에서 좀 낮아져서 3%까지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에서 지금 보고 있는, 그러니까 조금 독특한 방식이 있는데, 호주 절사평균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0.7% 상승을 해가지고, 호주 중앙은행에서 보고 있는 2에서 3% 물가 목표를 살짝 상회하는 2.1%를 기록을 하는 바람에 시장이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헤드라인 물가 같은 경우는 중앙은행이 이제 선정한 상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안에다가 이제 바스켓 안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상승했는지를 좀 측정을 하는데요. 그 헤드라인 물가 같은 경우는 예상만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해서 0.8%, 그렇지만 연간으로는 한 3.1% 정도 나올 것으로 봤는데 그게 이제 조금 더 낮아져서 한 3.0%를 기록을 해서 여기까지는 일단은 시장 반응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이제 가장 크게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주 중앙은행이 보고 있는 뭐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코어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근원 물가를 이제 주로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식료품이라든지 에너지 가격을 빼고 상품을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보는 이제 근원 물가를 주로 이제 보는데 호주에서는 이런 절사평균 물가를 주로 이제 채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사평균이라 그러면 이런 뭐 상품들이나 서비스가 쭉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변동성이 좀 큰 애들, 그러니까 한 30%를 잘라요. 그래가지고 한 70% 정도만 상품이나 서비스 이런 가격 변동을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에너지라든지 식료품 가격 이런 것들은 자연적으로 이제 걸러지겠죠. 그러니까 얘네들 70%의 물가가 어떻게 이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확실하게 물가가 올라오는구나 아니구나 이런 걸 걸러낸다라는 거죠. 호주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2에서 한 3% 밴드를 이렇게 목표를 설정했는데 그 부분이 2.1%까지 이제 올라왔다라는 거죠. 중앙은행에서 4분기까지 예상하기로는 올라봤자 뭐 한 1.75% 정도 올라올 거야.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게 이제 2.1%를 기록했다라는 거고 웨스트팩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올라가지고 한 1.9% 정도 올라올 거다. 그렇지만 중앙은행이 보고 있던 2에서 3% 밴드 아래에 있으니까 크게 중앙은행이 우려는 안 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2.1% 물가 밴드를 조금 넘으면서 시장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다라는 거죠. 시장 반응이 얼마나 좀 뜨거웠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주의 근원 인플레이션은 물가 인상이 보다 광범위해지면서 2015년 9월 3분기 이후 가장 빠른 연간 속도로 증가했으며 이는 시장이 조기 금리 인상에 많은 배팅을 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데이터는 이미 호주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곡선 뒤에 있고 훨씬 더 일찍 아마도 내년 7월
긴축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시장을 더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벤 우디 이코노미스트는 기본 인플레이션이 크게 상승하면서 중앙은행이 앞으로 몇 달 동안 호주 부양책을 계속해서 축소해야 된다는 압력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이 좀 빨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호주 중앙은행은 어떻게 지금 보고 있는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을 제가 왕비둘기 호주 중앙은행 시각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중앙은행은 근원 인플레이션이 2023년 중반까지도 2%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며 그 결과 기준금리가 2024년 사상 최저 수준인 0.1%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2.1%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요게 이제 다음에 만약에 다음 분기에도 똑같이 2%를 유지를 한다. 그러면은 중앙은행에서도 조금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연준하고 지금 비슷한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미국 연준에서도 일시적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좀 철회를 했죠. 그러니까 조금 더 오래 갈 수 있는 일시적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지금 바꿨는데요. 아무튼 그는 정책 입안자들이 실제 금리 인상을 고려하려면 임금 상승률도 3% 이상으로 올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필립 로우 중앙은행 총재는 호주의 인플레이션이 저조한 임금 성장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관성이 많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임금은 6월까지 연간 1.7% 증가했는데 이는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2% 범위 내에서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3% 이상 수준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러나 위험은 위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랑 지금 요번에 나온 CPI 지수랑 굉장한 격차가 벌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뭐 채권 시장에서 보는 거하고는 더 격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는 호주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호주 은행 간 30일짜리 채권 금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호주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현재 0.1%죠. 그러니까 2022년 6월 달에 금리가 한 0.27% 정도를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0.27%면은 현재 기준금리가 0.1%니까 금리 인상 한다고 그러면 소프트하게 일단은 0.15% 정도 먼저 올리지 않겠어 라고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러면 내년에 한 7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고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2월 달 같은 경우는 0.88%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해도 내년에는 기준금리를 만약에 올리게 된다 그러면 0.15%에서 한번 올리고 그 다음에 0.25% 한번 더 올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0.25% 한번 더 올려서 0.88%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네요. 기준금리를 가장 잘 나타내는 3년물 국채 수익률인데요. 일단은 뭐 FOMC 이후에 10월달 들어서 그러니까 에너지 위기라든지 그 다음에 공급망 이슈 그리고 뭐 배송 지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겹치면서 물가가 일시적이지 않고 계속 상승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긴축을 앞당길 거다라는 컨센서스가 좀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시장 금리가 쭉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쭉 이렇게 오르면서 호주 국채 수익률 3년물이 0.85%까지 쭉 올라갔었는데요. 그러니까 호주 중앙은행에서는 원래 3년물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YCC를 통해서 딱 0.1%에 묶어놨었는데 이걸 계속 대응을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국채 수익률이 갑자기 급격하게 오르니까 호주 중앙은행에서 요번에는 조금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억 달러 정도 우리가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0.75%까지 낮아졌었는데 그러면은 중앙은행이
조금 더 사주겠는데 라고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중앙은행에서는 아니다. 사주지 않을 거다라고 발언을 하는 바람에 이게 다시 이제 슬금슬금 오르다가 오늘 뭐 CPI가 발표가 되니까 갑자기 금리가 이렇게 폭등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현재는 뭐 0.92%까지 올라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그만큼 금리가 튀었으니까 폭락했다. 3년물은 그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쭉 내려오지 않았는데 10년물 금리는 이렇게 쭉 내려오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채권 시장에서는 긴축,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앞당겨질 것 같아. 그런데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실물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으니까 실물 경제가 조금 위축되지 않겠어? 라고 이렇게 반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호주 달러 움직임은 마찬가지로 CPI 발표하자마자 크게 튀었다가 다시 좀 내려와서 안정을 좀 찾은 모습인 것 같아요. 주식시장은 이렇게 CPI가 발표되자 금리 인상이 좀 앞당겨지겠는데 하고 좀 빠졌다가 다시 조금 올라오면서 보합으로 좀 마감을 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걸 좀 빼먹은 것 같아요. 품목별로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이 오르고 내렸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많이 오른 부분은 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지만 교통, 운임, 뭐 택배 이런 부분에서 크게 상승을 좀 보였네요. 한 3.2%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요즘 들어가지고 택배 회사의 노동자들이 요즘 파업을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시드니 철도 그쪽에서도 파업을 좀 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가격 상승을 일으키는 요인이니까요. 그리고 주택 부분에서 좀 가격 상승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홈빌더가 이제 종료가 되면서 그동안 억제되었던 물가 상승 압박이 이렇게 확 튀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그러니까 1분기에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정부에서 홈빌더 보조금을 이제 주다 보니까 이 물가 상승 압박을 상당히 낮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홈빌더를 정책을 안 했다 그러면 한 1.9%의 상승률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이제 0.1%로 확 낮아졌다. 그러니까 신규 주택을 오프 더 플랜으로 사던가 아니면은 레노베이션 할 때 상당히 많은 보조금을 줌으로 해가지고 물가 상승 압력을 낮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택을 많이 구매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구라든지 홈 컨텐츠 서비스 이런 부분에서 한 1.6%의 상승률을 보였다라는 게 좀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제 뉴사우스웨일즈주, 빅토리아주, 그 다음에 캔버라까지 락다운에 이제 걸리다 보니까 소매업체들이 문을 닫은 바람에 그쪽에서는 마이너스 3.8%를 기록을 했네요. 이렇게 품목별로 이렇게 쭉 한번 이제 봤습니다. 커먼웰스뱅크에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있냐면 물가가 지속적으로 가려면 일단은 뭐 임금 상승률이 좀 올라와야 되는데 호주는 이제 락다운에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장기간 좀 이어지면서 일단 노동 참여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좀 낮아진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로 인해서 이번 물가 상승률은 일시적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진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보고서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거다라고 이렇게 봤는데 사실 오늘 이렇게 2.1%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호주에 있는 은행들, 기관들이 상당히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웨스트팩 은행에서도 우리는 현재 핵심 인플레이션이 2022년 말에 3% 미만으로 정점을 찍고 2023년까지 완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므로 9월 분기에 CPI에서 생각을 좀 조정해야 될 것 같다라는 신호를 좀 찾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웨스트팩에서는 2023년 1분기 정도 돼야지 금리 인상할 거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요번에 갑자기 CPI가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좀 조정을 해야 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보고서 나올 때는 2023년 1분기를 예상을 했으니까 요게 2022년 연말 정도 되지 않겠어? 라고 이렇게 보고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AMP에서는 내년 11월에 금리 인상을 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굉장히 빠르게 상향 조정을 했네요. 셰인 올리버는 내년 11월 기준금리 0.1%에서 0.25%포인트로 소폭 인상하고 2022년 12월 달에는 0.25% 더 인상을 해서 내년 말까지 기준금리가 0.5% 정도로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뉴스가 오늘 나왔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CPI,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일단은 뭐 기관들도 깜짝 놀란 것 같고요. 채권 시장은 상당히 좀 충격이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주식 시장이나 환율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이렇게 움직인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 일단 다음 주에 11월 달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요. 중앙은행의 고심이 굉장히 깊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기존에 말했던 거를 확 180도 뒤집어서 얘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얘들아 진정 좀 해라. 이거 일시적이야 라고 이렇게 다시 또 얘기를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1월 달 통화정책은 특히나 이제 컵데이가 11월 달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다른 쪽으로 좀 쏠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있어서 변화가 가장 좀 심한 달로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시선이 다른 데에 옮겨 있을 때 우리 긴축적으로 결정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쉬운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 주로 금리 인상을 한다거나 금리 인하가 된다거나 그런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지는데요. 아무튼 다음 주에 뭐 결정이 나겠죠. 예, 일단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 소식이 있으면은 또 다음 주에 영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